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가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 9에 실려 오늘 우주로 떠나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하고 계획된 궤도에 안전하게 진입했습니다. 대전 지역 대학 3곳의 총장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의 새 총장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해양 머드박람회에 70만 명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박람회 성공을 이끈 숨은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가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 9에 실려 오늘 우주로 향했습니다. 발사 1시간 반 뒤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고 전이 궤도에도 안전하게 진입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미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이 발사체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발사 40분 뒤 고도 약 703km에서 발사체와 분리된 다누리. 발사 1시간 32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호주 캔버라에 있는 심우주 통신 안테나를 통해 첫 교신이 이루어졌고 위성 상태 정보 수신 결과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자 숨죽여 지켜보던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교신 결과 위성 상태는 정상이고 명령도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우주 탐사선 운영한다는 그 기쁜 마음에 좀 전 첫 교신에서 그 환호성을 하시고 그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얼싸안고 그랬습니다. 다누리는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지구와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을 향해 곧장 가지 않고 태양 쪽으로 최대 156만 킬로미터까지 먼 우주로 간 뒤 중력을 이용해 다시 지구로 방향을 틀어 넉 달여 동안 서서히 달에 접근합니다. 이 나비 모양의 탄도형 달 전이 방식 궤적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달 궤도에 근접할 때까지 최대 9번의 추력기 작동을 통한 방향 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말쯤 달 궤도에 도착하는 다누리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5종과 미 우주국 나사 섀도우 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그룹 BTS의 다이너마이트 노래 파일을 재생해 지구로 보내오는 심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도 시도됩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달 상공 100km 궤도를 위성처럼 돌면서 달 착륙 후보지와 자원 탐색,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을 탐사한 나라가 됩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대전시가 세계 지방정부연합 UCLG 대전총회와 관련해 참가율 저조 등으로 성공 개최가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이 유체이탈식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대전시가 UCLG 총회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과 이틀 뒤에는 전임 집행부의 오판으로 성공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대전시가 대책 없이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성공 개최를 위해 발벗고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올 하반기 대전 지역 대학 3곳이 총장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에서 새 총장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올해 대전대학교의 신입생 최종 등록률은 98%, 전년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대입 응시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신입생을 위한 파격적인 장학금 확대가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이끌었던 윤여표 총장이 지난달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돌연 사임하면서 새 총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를 기존의 한방바이오와 헬스케어에서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여서 새 총장 선임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사회의 핵심이 될 그런 선도적 분야의 인재 육성에도 우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양대학교도 다음 달 새 총장이 취임합니다. 김용화 건양대학병원 교수가 12대 총장으로 선임됐는데 의료 클러스터 구축 등 지자체와 연계한 인재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학가 지역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현재 지역대학이 닥쳐 있는 그런 위기를 좀 적극적으로 돌파하고자 하자. 한밭대의 경우 지난 6월 신임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 2위를 한 후보자들에 대해 교육부 인사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직원 구조 조정 없는 충남대와의 적극적인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어떤 위기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교육부의 만 5살 취약 정책에 대해 대전, 세종, 충남 교육감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조기 교육 준비의 차이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교육감들과 사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도 일선 교사를 비롯한 교육감들과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단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대출이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대출이 부쩍 늘면서 대전, 세종, 충남의 기업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순 기자입니다. 은행 예적금 창구 앞에는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대기한 가운데 대출 창구 쪽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대출 상담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자율입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 이자를 조금 낮춰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은 또 0.7% 정도가 더 올랐어요. 지난 5월 기준 대전, 세종, 충남 1, 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4조 9천억 원, 올 들어 1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대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5조 3천억 원 늘면서 지역기업 대출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지역기업 대출이 최근 2년 동안 34% 급증한 점은 이례적이라며 그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장 금리가 올라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금융권 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황 개선이 더딜 경우 연체율 상승이 우려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들의 신규 대출 금리는 연 4% 안팎입니다. 이 금융권은 연 4.2에서 9.7%까지 올라 금융 비용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충청권을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대전과 세종을 차례로 방문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당대표 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훈식 후보는 천안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유일한 충청 출신 당권 주자임을 내세워 새몰이에 나섰고, 박용진 후보는 충북 청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보령해양 머드박람회가 70만 명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더위 속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큰데요. 한솔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6일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개막과 함께 영어통역 자원봉사를 위해 보령에 온 71살 이장선 씨.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외국인 관람객들과 대화하는 이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그냥 사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는 매일같이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안내와 외국어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구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 일이 힘들기보단 즐겁고 보람이 있다 보니까. 방학을 맞은 학생부터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부자와 77살 어르신까지. 자원봉사자들은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둘은 자원봉사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러던 끝에 이 고향에서 이 국제 박람회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 반갑고 좋은 일이잖아요. 15일 박람회가 끝나는 날까지 일손을 보탤 자원봉사자는 모두 1,200여 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람회 성공을 이끈 숨은 주역들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30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3,600여 명, 세종 800여 명, 충남 4,800여 명이며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 등 8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충남 2만 7천여 명 등 모두 5만 300여 명이고 대전에서는 확진자 2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범인 금산군수는 광복절을 앞두고 금산 이일남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전주 사범학교 재학 시절 일본인 교장의 민족차별 교육에 분개해 우려회를 조직해 항일 운동을 펼쳤고 1945년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시도하다 투옥돼 광복 이후 출소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